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좋아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웹소설을 쓰는 게 재능이냐, 노력이냐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작법서나 또 웹소설 강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작법서하고 강의가 최근에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시장이 커지면서 이거를 교육하는 기관도 생기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많은 유명 작가님들이 작법서를 내기도 하고, 강의 영상을 판매하기도 하고,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신인 작가분들께서 어떻게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종범 작가님께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 되게 영감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원리하고 법칙이라는 그런 걸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완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의 공식 같은 거죠.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만 어쨌든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그런 건데, 원칙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동 양식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강의하고 작법서 같은 것들을 대할 때 이걸 법칙으로 대하지 말고 원칙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되게 인상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착안을 하게 됐는데, 사실 작법서하고 강의가 필요 없진 않아요. 효용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잘만 활용하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예 효과가 없고 다 모두가 사짜 냄새가 나는 그런 강의 영상하고 작법이었다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 신인 작가가 이걸 소비하는 마음이 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그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가이드거든요. 근데 게임의 공략집하고는 조금 달라요. 게임의 공략집은 최적화를 시켜주잖아요. 어떤 보스까지 트라이 하는데, 에이들링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파밍해가지고 이 정도 스탯을 맞추고 이 무기를 끼고 이런 전해를 차가지고 보스를 계속 누르세요. 그 다음에 보스가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피하시고 적당히 이렇게 하시면은 클리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데, 웹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공략집이 아니라 보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시인 작가 입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시인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작법서나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대면으로 배우는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거를 약간 거의 막 법칙?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이 내린 명령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대로만 해. 이대로만 하면은 너 성공한다. 이런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아쉬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웹소설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제가 작가인 걸 알고 있으니까 웹소설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읽으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웹소설에 대한 자아가 없는 상태예요. 그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법칙을 막 쑤셔넣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거든요.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박혀버리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글을 계속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주변에 지인 한 명이 웹소설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이제 작법서나 강의, 저희 유튜브 채널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어떤 작품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내드렸어요. 처음에 좀 입문하기 좋은 작품들을 위주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 이걸 보면서 웹소설이 어떤 건지 한번 익혀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한번 써볼까 하는데 마침 강의가 있네? 마침 유료로 판매되는 어떤 작법 수업 같은 것들이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자세는 저 말이 다 맞진 않을 것이다. 맞긴 하지만 반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작품도 맞는 것이고 이 작품도 맞는 것이다.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강의도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쓰는 글에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잘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강의 영상 하면서, 아까가 아니죠, 몇 회 전에 강의 영상 하면서 그죠. 네, 몇 해 전에 지나버렸죠, 벌써. 몇 회 전에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초반부에는 주인공한테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이야기를 구성을 할 때는 이렇게 막 하나의 큰 덩어리 짠 다음에 쪼개가지고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동 양식이죠. 하나의 원칙 중 하나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초반에 글을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정관념이 생기고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머릿속으로 아까 캐릭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 양식 같은 게 있죠. 웹소설을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1화에는 어떤 것들을 넣는 게 좋다라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예, 그 실제로 아주 큰 발례가 있어요. 그 초반부 구성을 뭐 하나 이야기를 해서 이게 소개팅이다. 네네.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걸 뭐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발례가 그 멍멍킴 작가님의 7회차 용사의 스트리밍. 그거는 1화에서 5화까지가 나중에 이야기 전개되는 거랑 아예 달라요. 와, 그래서 근데 그거 너무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인기도 너무 좋고 그런 것만 봐도 벌써, 근데 그걸 보고 그거 하나만 보고 웹소설 쓰려는 사람은 이제 우리 강의를 보면 아닌데? 니들 말 다 틀렸는데가 당연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전혀 다른 전개인데 성공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읽어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다양하게 읽어보고 내가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근데 마침 얘네가 나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네? 그럼 우리 걸 참고하면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유연한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정확히는 내가 어느 정도 웹소설을 많이 읽은 상태에서 기반이 쌓인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작법서를 읽는 거랑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법서를 보고 뭐 강의를 듣는 거는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경험적인 부분들이 먼저 쌓여 있어야 내가 쓸 때, 내가 읽을 때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는 게 작법서하고 강의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글을 쓸 때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런 고민들. 저도 그래서 제가 기획자로서 시인 작가님과 기획을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님께서 초반부에 되게 의미 없는 대사들을 넣어놓고 지문 같은 걸 넣어놓고 그다음에 맨 위에다 심지어 옛날에 막 뭔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뭐 어떤 글귀 명언 같은 거 적어놓고 뭐 제국령 몇 년 누가 이렇게 얘기했음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때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는 말씀을 드리진 못해요. 이게 들어가서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작품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틀린 것 같은데 제공력 쓰면 이제 그런 거죠. 약간 그런 힙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들어간 목적을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게 정말 필요할 때 들어갔으면은 독자한테는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독자한테는 뭐야 이 힙한 척하는 작품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나 작법서를 보면서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좀 신인 작가님들께서 이런 작법서나 강의를 보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가장 매몰되기 쉬운 게 작법서나 강의 같은 데 제공하는 어떤 그런 그 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러해서 뭐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옆에 놓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공략집을 보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 공략에 맞추든 아니면은 강의를 들은 내용 기반으로 해서 구성한 어떤 로그라인이나 시놉시스 같은 것들을 옆에 두고 쓰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작법서 강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유료 강의도 있죠. 이거 같은 게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무료인데 유료 강의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보면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보통 그 유료 강의 같은 경우는 그 작가님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작법서 강의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취사 선택을 잘 하시고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너무 가지지 말고 내가 쓸 때 필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작법서나 강의에서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거랑 작법서 강의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과물이. 그래서 저도 강의를 자주 하고 특강도 나가고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걸 하는 입장이지만은 항상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돈을 내고 듣거나 그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곧 법칙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창작의 영역에서는 다 맞진 않는다. 대신에 참고할 수는 있게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해보고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법서 강의를 좀 대하는 방식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지만 좀 이런 얘기들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들 뭐 사실 돈 문제가 제일 크죠. 특히 강의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많이 나가니까. 예.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고민도 있을 거고 이걸 들었을 때 난 돈만 날리고 난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그래도 숙제나 이런 걸 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그런 걸 성실히 할 자신이 있다면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피드백을 다 해줄 테니까 숙제에 맞습니다.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런 강의료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안 되고 내가 이거 들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키는 거 이상으로 내가 열심히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럴 능력이 되고 그럴 자신이 있다면은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작법서나 강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뭐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뭐 이걸 들어라 저걸 들어라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걸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들이 있고 다른 분들께는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내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요거를 가장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또 뭐죠? 창작을 대하는 신인 작가님들의 태도 혹은 자세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관념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신인 작가분들께서는 결국 멘탈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스킬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무너지기보다는 결국엔 쓰다가 연재 중단을 하시거나 이제 중간에 무료 연재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멘탈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신인 작가분들에게 좀 길게 길을 써나갈 수 있는 원동력 혹은 솔루션 같은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